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빗.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14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축구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네. 축구를 좋아하는 애청자분들이라면 지난 시즌 EPL 우승팀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란 선수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네. 저는 잘 모릅니다.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박 PD는. 네. EPL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네란 선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실은 오늘도 EPL 개막전에서 마네가 골을 넣었거든요. 오늘 개막했어요? 예, 오늘 개막했습니다. 걔는 맨날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맨날요? 예. 그 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경기는 프리시즌이고요. 오늘 개막을 했어요. 정식 개막. 굉장히 복잡하네요. 예, EPL은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야지 정상이에요. 예, 그리고 뭐 우에파 또 따로 하고 멍컵 따로 하고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또 그 이유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무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네란 선수가 왜 유명하느냐? 축구 황제 있잖아요. 네. 리오넬 메시가 얼마 전에 난리가 났었죠. 피가 섞인 걸로 알고 있었던 FC 바르셀로나. 네. 이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그냥 남기로 결정이 됐지만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 선언했었을 때 많은 언론들이 그러면 메시를 누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메시를 대체할 선수 바로 마네가 꼽혔습니다. 마네가 호날두를 제치고요. 마네가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꼽힌 거죠. 진짜 메시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로 꼽힌 것만 해도 마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네는요 지난 시즌에 18골을 넣었던 손흥민의 동료인 토트넘의 해리케인과 함께 지난 시즌 득점 6위에 오른 선수예요. 네. 참고로 대한민국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는 11골을 넣었었죠. 이 득점 순위 18위. 손흥민보다 훨씬 높게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과 도움을 합친 공격 포인트는요 25점이나 올렸어요 지난 시즌에. 그래서 순위는요 2단계가 더 높은 4위예요. 도움이 많은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가 21점 10위에 올라 있고요. 아무튼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인 EPL에서도 마네의 성적은 정말 눈부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마네를 잘 모르는 선수들은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갖춘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네의 신체 조건은요 메시랑 거의 도찐개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도 키가 축구 선수 치고는 매우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17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마네도 175밖에 안 돼요.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네요. 그러니까요. 작은 키 그리고 체구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네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와요. 한번 보시면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빠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속도가 대단합니다. 역습 상황에서요. 자기 편 골대에서 상대편 골대까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공을 치고 나가거든요. 실제로 마네가 공을 가지고 달리는 최고 속도 이게 시속 얼마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34.84km 시속.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가 하면요. 이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빠른 것으로 둘째가라 하면 서럽다는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인생골을 넣었었죠. 80m 폭풍 질주 이 번니전에서 이때 시속이 34.3km.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빠른 거예요. 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친구가요 세네갈 출신이거든요. 갈치를 많이 먹어서 잘 뛰는구나. 갈치를 먹어서 잘 뛸까요? 아무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의 EPL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 마네의 몸값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에파 산하의 국제 스포츠 연구소가 발표했던 2020년 유럽 5대 빅리그 예상 이적료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마네가요 1억 5,560만 유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2,190억 8천만 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게 마네가 직접 받는 돈이 아니라요, 마네를 데려가고 싶은 팀은 그에게 마네한테는 연봉을 따로 주고요, 그냥 별개로 소속팀인 리버풀에게 2,190억 8천만 원을 줘야지 데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몸값을 자랑합니다. 마네의 몸값은요, 지금 가장 뛰어난 몸값이 높다는 움바페라고 있죠, 프랑스 국가대표팀. 네. 이 선수, 그리고 라임 스털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 뛰고 있는, 그리고 리버풀의 같은 동료 무하마드 살라,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레이든 산초, 요 선수 다음 5번째 몸값이에요. 이 살라는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서요. 기저귀를 왜 찹니까? 언제 쌀지 몰라서.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살라 유명한 선수입니다. 살라 팬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기저귀 광고로 광고 모델로 강추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요. 네. 손흥민 선수의 몸값 이적료는 지금 어느 정도로 측정되느냐, 7,85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022억 원 정도로 된대요. 프리미어 선수들 가운데선 25위, 그리고 5대 빅리그 전체로 봤었을 때는 54위. 근데 마네는 5대 빅리그 전체에서 5위. 장난 아니죠. 어허. 당연히 이 마네가 받는 연봉도 엄청나겠죠. 근데 마네의 나이가 생각보다 어려요. 28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봉이 7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28살에 79억 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장난이 아니죠. 근데 손흥민보다 적은 거 아닙니까? 손흥민보단 적어요. 손흥민의 친구인 델리 알리 요리스와 같은 금액이고요. 손흥민은 연봉이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다 공개는 안 되거든요. 다들 추정하는 건데 11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EPL 선수들 중에서는 공동 24위, 23위 정도 된대요. 하지만 이 마네의 79억 원 연봉은요, 지난해 연봉이고요. 올 시즌은 다시 재계약을 했거든요. 왜냐면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의 대체자로 꼽은 선수니까 다시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리버풀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소문에는요, 무려 1,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4억 원이 넘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어쩌면 앞질렀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마네의 연봉, 아까 박 PD가 잠깐 물어보셨는데 그의 출신국을 생각하면 더 대단합니다. 이 세네갈, 네. 아프리카 서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빠른 산업 성장으로 주목받는 나라이긴 합니다. 2018년, 2019년 자료는 없더라고요. 2018년 자료를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요. 6.77. 그래서 GDP 성장률 순위로는요, 세계 13위, 세계에서 13번째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이긴 하죠. 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존에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예, 1인당 GDP가요, 세네갈이 현재 1,521달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33,000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1인당 GDP가 5%에도 못 미치죠. 그래서 1인당 GDP가 세네갈은요, 세계 124위밖에 안 돼요. 따라서 마네가 받는 연봉, 아까 1,3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세네갈 국민들 몇 명의 연봉과 비슷하냐 대략 계산해 보면요, 8,500명 연봉과 비슷해요. 한 사람이. 세네갈 갈치 기업과 거의 맞먹는. 갈치기업. 예. 갈치기업이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세네갈 최고 부자 몇 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마네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마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외신에 떴거든요. 마네 화가의 후손이다. 모네 마네, 예. 인상파 화가 중에 마네가 있죠. 예. 근데 그 후손은 아닌 것 같고요. 축구를만 잘했대요. 마네는요. 그림은 잘 그렸는지. 이 친구의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한대요. 자기가 묵었던 숙소를 너무나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다른 EPL 선수들이랑은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청소를 너무나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까지 다 청소해놓고 나간대요. 자기가 묵었던 숙소. 결벽증이 있는 것 같군요. 아, 결벽증 때문일까요? 아무튼요, 만에 이런 장면이 눈에 띄었대요. 경기장이나 훈련장 들어갈 때 이 만에도 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악을 열심히 듣는데요. 키썸블로 들어줬으면 참 좋을 텐데 키썸블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에어팟이겠죠. 예. 근데 만에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 아이폰 11이거든요. 근데 아이폰 11이 좀 달랐대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폰 11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액정이 깨져 있어. 그래서 그걸 발견한 팬들이 만에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엄청난 부자인데 이 아이폰 11을 뭐 몇 천만 개 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액정 깨진 아이폰을 가지고 다닙니까? 이게 한 번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뭐 만해가 쑥스러웠는지 대답을 별로 안 했었나 봐요. 근데 어떤 언론과 인터뷰할 때도 이 기자가 또 물어봤다는 거야. 기자도 봤겠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만해가 어쩔 수 없이 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답에 이 인터뷰했던 기자가 너무나 놀랐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아주 장황하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만해가 상상하기 힘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만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이폰은 새로 살 때마다 깨져서. 새로 살 때마다 깨져서. 네.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이폰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았겠죠. 살짝 힘을 줬을 뿐인데 깨져서. 그렇게 힘이 셀까요? 만해의 대답은 이거라고 합니다. 내가 왜 10대의 페라리,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2대의 전용기를 가져야 합니까?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과거에 나는 배고팠고 농장에서 일을 했고 맨발로 뛰어놀았고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뭐 세네갈 있었을 때 얘기겠죠.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지었고 경기장도 하나 지었습니다. 세네갈의 말입니다. 우리는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70유로 10만 원씩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0만 원씩을 매우 가난한 세네갈 사람들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만해가 기본소득을 지금 실현하고 있어요. 네. 나는 값비싼 고급 차들과 고급 저택, 여행,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떠벌리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나라 사람들이 내 삶에 내게 준 것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멋지네요. 예, 이 때문일까 지난해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이 축구 최우수 선수 MVP 발랑드로 상이라고 하죠. 6번째 발랑드로 상을 수상했던 리오넬 메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 투표를 했느냐? 나는 만해한테 투표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발랑드로가 축구만 잘해서는 안 된다. 진짜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메시 나 자신보다 만해가 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메시도 아르헨티나에 기부를 하면 되잖아. 메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만해보다는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들까지도 이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에서 만해가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성 좋은 선수가 만해만은 아니겠죠. 이 축구 선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디디에 드록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 아닙니까? 리그 우승 3회, FA컵 우승 4회, 챔피언스 리그 우승 1회, 그리고 이 선수가 총 381경기를 뛰었는데 골을 몇 개를 넣는 줄 아세요? 164골. 근데 이렇게 놀라운 기록보다 더 유명한 전설을 드록바가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열리던 그때 이 드록바는요 코트디부아르라는 아프리카 그쪽 출신이거든요. 이때 코트디부아르가 부족 간의 내전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자칫 월드컵 출전까지도 불가능할 정도로 내전이 심했대요. 그래서 드록바가 연설을 했어요. 국민들을 향해서.
이 부족들에게, 이 내전에 한창 빠져있는 부족들에게 제발 월드컵 동안만이라도, 기간만이라도 좀 휴전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죽기 살기로 살기 등등해서 서로가 죽이던 이 부족들이 드록바의 얘기를 듣고, 야, 우리 진짜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좀 휴전하자. 실제로 진짜 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트 디부아르가 그때 월드컵 출전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 휴전이 됐기 때문에 월드컵에 출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족들, 이 내전에 한창 빠져있던 부족들이 드록바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드록바가요, 그때 한 번 딱 부탁해서 들어준 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부터도요, 드록바가 코트 디부아르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렸대요. 검은 예수다. 신망이 엄청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기부를 했었는데 2009년에는 이렇게도 했었대요. 펩시 광고 모델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출연료로 받았던 60억 원을요, 이 코트디부아르 고향에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푼도 빼놓지 않고 전부를 다 내놨다고 합니다. 이 밖에 기부 여러 가지 사례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축구 인생 내내 코트디부아르에 드록바가 기부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록바는 2018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2018년에 은퇴했지만 이 축구 게임 하면 가장 유명한 게임 있죠. 넥슨에서 하고 있는 피파 온라인. 네. 피파 온라인에 전설 선수들을 소환하는 그런 리그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소환되는 선수가 누구냐? 바로 드록바입니다. 그래서 이 드록바가요, 피파 온라인에도 광고 모델로도 출연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력만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소환이 자주 되진 않겠죠. 전설로 소환된다는 것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드록바는요, 현재도 이 재단을 이끌고 있대요. 드록바 재단. 뭐라고 있느냐? 고국 코트디부아르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현재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한마디를 하니까 나라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좀 부럽네요. 우리도 연봉으로 치면 유현진이나 추신수, 손흥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선수들은 국내 어떤 정치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선수들도 알게 모르게 기부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해가 벌어졌을 때나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기부를 하고 있는데, 또 이따가 소개할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못하기 때문에 박 PD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현진 같은 선수가 그런 얘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 너무 과한 것 같다. 제발 좀 자제해달라라든지. 그러면 또 저쪽에서 난리가 날걸요. 악플 맘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한번 이런 셀럽들이 올바른 이야기 한두 번 해줘야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박 PD 의견에 100% 동감을 하긴 하지만 그 악플 세례를 유현진 선수가 견뎌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인데요. 아무튼요, 경제방송에서 왜 갑자기 축구선수 기부 얘기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요, 이 소식을 보다가, 드록바 얘기를 보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꺼내 든 겁니다. 뭐냐면요, 자국민의 평균 연봉의 8,500배를 만해가 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해처럼 많이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유현진이나 이런 선수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과연 누구일까? 최지성.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해처럼, 드록바처럼 자신의 부를 나누고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서요. 이 얘기를 왜 굳이 꺼냈느냐?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지난 3월에 대기업 총수들, 최지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요,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겠다. 어떻게 분담하느냐? 자신들이 받는 월급을 자진 반납하겠다. 반만 받겠다. 아니면 아예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대한항공의 조원태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롯데의 신동빈은 아예 못을 박았어요. 난 절반만 받겠습니다. 20%는 반납하겠습니다. 아예 언론을 대놓고 선포를 했었거든요. 얘들은
주식으로 나눈 배당금만 해도 수십억인데 월급을 받아간다고? 월급을 받아가는데 아무튼 받아가는 월급 보수를 절반만 받겠습니다. 20%를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대놓고 선언을 했는데 이때 거의 모든 언론들이 뭐라고 했느냐? 네. 재벌 총수들의 고통 분담. 선의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엄청나게 거품을 몰면서 기사를 참나. 쏟아냈거든요. 네. 주식을 절반을 내놓겠다라든지 20%를 반납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니까 만해처럼 드록바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수를 절반 내겠다 하면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나눈 것일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월급을 반납했다는 총수들의 상반기 연봉 보수 얼마나 됐느냐? 브리오 비타민의 스테디셀러 브리오 혈당 밸런스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혈당과 함께 혈압에도 좋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로 새로 출시됐습니다. 혈당에 혈압까지 좋다면 이건 의약품 아닌가요? 병원 처방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성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의약품 원료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써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또 있죠. 캐나다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후에 식약처의 성분 정밀 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혈당과 혈압에 관련된 기능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혈당은 물론 혈압 관리까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를 찾아주세요. 이 PD님, 자동차 보험 바꿀 때 됐다고 하셨죠? 네, 매년 번거로워 죽겠어요. 이 자동차 보험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혹시 매번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요. 연락 가장 먼저 오는데 그냥 계약해버리거든요.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지 무료로 체크해주는 곳이 있어요. 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 태아보험까지 말이죠. 그 많은 걸 알려주는데 공짜라고요? 속고만 사셨나? 마이 보험 체크. 보험 영업하는 고교 동창보다 더 솔직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생애 주기를 점검하면서 재무 관리도 해주고요.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는 것도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치면 바로 나오겠군요. 그럼요. 카톡으로 바로 친구를 추가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월급을 반납했다는 총수들의 상반기 연봉 보수 얼마나 됐느냐? 코로나로 회사 경영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위기에 빠져서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읍수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화물 운송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사람. 원태. 그렇죠. 조원태. 조 회장이 조원태가 지난 3월에 실제로 이런 보도자료를 냈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라 4월부터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부사장급은 월급 절반을, 전무급은 40%를, 상무급은 30%를 자진 반납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4월부터 조원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월급 절반을 반납하고 있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자기들이 보도자료까지 냈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조원태 대단한 결심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과연 이를 잘 지키고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지키고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진짜 잘 지키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대한항공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살펴봤거든요. 이에 따르면 조원태는 올 초부터 지난 6월까지 받은 보수가 총 13억 8천만 원입니다. 대한항공에서 8억 6천만 원을 받았고 또 대표이사로 있는 한진칼에서 5억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투잡이네. 좋겠어요. 아무튼 이러면 조원태 회장이 절반을 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받아야 할 보수가 27억 6천만 원이어야지 계산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반 깎아서 13억 8천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조 회장이 약속대로 기본급의 절반을 반납하고 있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찾아봤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조원태의 보수는 얼마일까? 공시 자료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유가 뭘까? 대한항공과 한진칼에서 월급을 각각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해 받은 보수는 각각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최대로 지난해 받은 보수를 따져봐도 10억 원보다는 안 넘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10억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13억 8천만 원, 절반 깎은 게 무려 38%가 넘게 오른 거죠. 절반을 깎았다는 대한항공 주장대로라면 올해 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가 오른 겁니까? 127%가 오른 거예요. 1년 만에 코로나 위기인데 보수가 127%가 올랐어. 그리고 절반을 깎았어. 이에 대해 대한항공 아니 도대체 1년 만에 127% 이상 보수가 오르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지난해 4월에 이 조원태 아버지 조양호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원태가 회장으로 승격했다. 회장으로 승격하면서 총 연봉이 기존에 지난해는 5억 원 미만이었는데 오른 거 아니냐? 회장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변명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노동자 중에서도 승진한 경우가 많을 텐데 이들의 월급도 올려줘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한항공은요 현재 여객기를 화물기로 돌리면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70% 순환 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요 얼마인 줄 아세요?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20%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1년 전에는 4,400만 원이었거든. 아니 고통분담이라면서 자신의 월급은 절반이나 줄였다고 자랑하면서 실상은 2배 이상 올려놓고 자른 거 아닙니까? 아니 노동자의 월급도 2배 이상 올려놓고 자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이게 너무나 유치한 꼼수 아닙니까? 아 근데 이런 거는 너무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 드러날 것 같은데 다들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원태가 이런 짓거리를 했겠죠. 대한항공 홍보실이나 거기 사람들은 되게 멍청한가 봐. 좀 세련되게 기획을 하지. 그러니까 세련되게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 멍청하다는 게 조원태만 이런 짓거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또 비슷한 짓거리를 한 데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 2분기 영업이익이 52%나 급감했다고 지금 징징거리고 있는 현대차 있죠. 네. 현대차도 지난 4월에 어떻게 선언을 했는 줄 아세요? 전 계열사 임원 연봉 중 20%를 반납하겠다. 네. 우리 20%를 반납하고 80%만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여기에 당연히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정의선. 그렇죠. 정의선이 지금 수석 부회장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 부회장의 상반기 연봉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15억 7,500만 원. 그리고 이 사람도 또 받아. 현대모비스에서 6억 8천만 원. 합치면 얼마인 줄 아세요? 21억 8,300만 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20% 줄었는데도 이렇게 많을까? 따져보니까요. 아니에요. 1년 전보다 각각 12.4%, 1.5%가 올랐습니다. 에이, 그럼 얘도 올해 연봉을 튀겨놓고서 그 튀긴 거에 20%를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조원태랑 똑같은 짓거리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 좋아요. 지 것만 튀기지 않고 노동자들의 월급도 튀겼으면 아무 얘기 안 하겠어요. 네. 노동자들의 월급은 어떻게 됐을까? 현대차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는요. 어떻게 됐느냐? 올 상반기에 3,900만 원. 근데 이게 상반기까지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예요? 7,8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무튼 3,9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해요. 노동자들의 월급은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룹 전 계열사의 현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각종 비용 절감에 전사적으로 나섰다 이러면서 수중의 돈을 늘리기 위해서 마른 수건을 짜는 가운데에서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마른 수건을 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구정물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튼 마른 수건을 짜는 가운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해 월급과 노동자들의 월급은 똑같다. 직원들의 급여는 지켰다. 이게 보도자료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네. 참 눈물나게 마른 수건을 짜면서도 노동자들의 월급은 깎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른 수건을 짜는데 왜 정수석 부회장의 월급을 올리냐고요. 마른 수건을 짠다면서. 그러게. 얘는 직원이 아니니까.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근데 대한항공의 해명과 어떻게 똑같아?
정수석 부회장은요 4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의 20%를 반납하고 있지만 정수석 부회장의 그룹 내 역할이 늘어났대요. 아, 뭐 언제는 줄어 있었나? 그래서 월 급여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역할이 늘어나서. 그래서 총 연봉이 상승했는데 상승한 데에서 20% 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월급을 반납하긴 했지만 20%를 깎았지만 반납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연봉을 올린 다음에 이거 자르는 이 진짜 뻔히 들여다보이는 꼼수. 얘도 또 쓴 거예요. 네. 월급을 반납한다. 깎겠다. 이제 앞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꼼수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롯데는 또 어떤 짓거리를 했을까? 네. 코로나로 직격탄 받아가지고 쇼핑 호텔 아무튼 롯데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동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근데 또 못을 박았네. 4월에서 6월까지 지금 9월까지도 코로나가 한창인데 네. 아무튼 4월에서 6월까지는 월급의 절반만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당연히 언론들 와 신동빈 대단해. 월급 절반이나 깎는 이 통큰 얘네가 통큰 치킨으로 유명했었잖아. 통큰 뭐 신동빈 뭐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을 했거든요. 정말 얘가 신동빈이 절반만 받고 있을까? 신동빈은요 공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보수를 몇 군데에서 받는 줄 아세요? 6개 계열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뻔뻔해라. 투잡도 아니고 이게 식스잡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6개 계열사로부터 올 상반기 동안 얼마를 챙겼느냐? 62억 8천만 원. 예. 장난 아니죠. 아니 그러면 얘는 절반만 받겠다고 했잖아요. 이 엄청난 보수가 지난해의 절반일까요? 지난해 받은 상반기 보수, 지난해 상반기 보수를 찾아보니까 79억 300만 원입니다. 네. 절반만 받겠다더니 깎은 게 겨우 21%예요. 21%만 깎아서 절반이다. 네. 근데 눈에 띄는 항목이 있어요. 뭐냐면요. 얘가 6개 계열사로부터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롯데 지주에서 받은 연봉은 17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지난해보다 유독 여기만 65%가 깎은 게 아니라 늘어났어요. 아니 그래서 왜 늘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에 대해 롯데 홍보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재작년에 신동빈이 구속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구속 기간에는 성과급이 없다가 다시 이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대요. 그래서 연봉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주주를 기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급을 다시 주고 있대. 그래서 65%나 늘어났다고 설명을 해요. 범죄자한테 당연히 성과급을 안 줘야지. 풀려났다고 이걸 다시 줬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롯데 지주의 노동자들의 연봉 어떻게 됐을까? 이 신동빈은 65%가 늘어났잖아요. 롯데 지주 노동자들의 연봉 올 상반기에 18%가 는 게 아니라 줄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명할 겁니까? 비슷한 사례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재벌이란데 진짜 거의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나마 양반이라고 여겼던 LG. LG도 비슷해. 이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네. 겁니다. LG의 구광모 올 상반기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58억 2,400만 원. 지난해에는 32억 1,2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퍼센테이지 81%가 올랐습니다. 아니 보통 직장인이 1년 만에 연봉 81% 올라가는 경우 보셨나요? 8% 올라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에 대해 LG 측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2018년 구광모가 회장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성과가 매우 좋았대. 그래서 상여가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갔대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LG 자체가 성과를 많이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LG 노동자들도 성과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같은 기간 LG 노동자분들의 상반기 연봉은 어떻게 됐느냐? 지난해는 1억 6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8,700만 원밖에 안 돼. 18%가 줄었어요. 아니 LG의 성과가 많이 나서 구광모의 보수가 81% 늘어났다며. 근데 LG 노동자들은 왜 18% 줄입니까? 지금 전자도 그렇고 LG 화학도 그렇고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상반기 직원급여 노동자분들의 급여가 오르긴 올랐어요. 여기는 그래마 조금 낮긴 낮습니다. 2%가 올랐거든요. 그래도 올려주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여기 회장, 포스코 회장 최정우 보수는 얼마가 올랐는 줄 아세요? 직원들, 노동자분들 2% 올려주면서 지는 49%를 올려버렸어. 이에 대해 포스코는 뭐라고 했느냐? 지난 3년간 장기 인센티브가 올랐는데 이게 상반기에 반영이 됐대요. 하필이면 코로나가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 회장의 연봉이 올랐대요. 그리고 직원들의 연봉도 오르지 않느냐. 근데 회장은 49%, 노동자분들은 2%.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때 시총 2위였다가 지금은 벼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이렇게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일각에선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이 재벌 총수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정도 보수는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특히 미국이나 영국 이런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의 CEO들은 엄청나게 보수를 많이 챙겨가죠. 뭐 국내에서도 그런 소식이 많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국내 재벌 총수의 보수는 세 발의 피다. 이 정도 받아가는 거 당연하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재벌 총수들의 반년치 급여 보수를 보면요. 고통분담으로 뭐 절반 깎겠다, 20% 깎겠다 했는데 평균을 잡아보면 보통 30억에서 40억 원 정도를 받아가거든요. 네. 이게 반년 동안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60에서 80억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는 실제로 미국 대기업 CEO들 여기는 막 수백억 원대가 훌쩍 넘잖아요. 이것과 비교하면 적긴 적은 수치예요. 실제로 AP통신이 자료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기업정보조사 업체 이퀄라와 S&P 500 지수에 포함된 329개 상장사 CEO들의 지난해 보수, 올해까지는 아직 안 나오긴 했어요. 지난해 보수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리사수 중국계예요. 네. 이 AMD CEO입니다. 근데 이 분이 받은 연봉이 지난해 724억 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 이 데이비드 자술라바 이 분도 567억 원 2위. 그리고 월트 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 그 다음에 어도비의 산타누 나레엔, 그리고 넷플릭스의 리드 헤드스트링스, 그리고 CVS 헬스의 레리 멜로, 이런 분들도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이렇게 보수를 많이 받아갔대요. 거의 네. 한 400억 원이 넘어가게 보수를 받았죠. 톱 5 안에 듭니다. 그래서 이 잘 나가는 미국 대기업 CEO들 지난해 평균 임금, 평균 보수를 따져보니까 152억 원. 많이 받아가죠. 아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한 60에서 80억 원 정도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평균 연봉보다 2배 가까이 높죠. 근데 여기 미국 CEO들은 뭐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절반을 세금으로 내잖아요. 그렇죠.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또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아까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그리고 구글의 레리 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그리고 박 PD가 존경하는 테슬라의 머스크, 네. 그리고 트위터의 잭 도시. 이런 분들은요, 상위권은 물론 하위권에도 이름이 없어. 그렇죠. 이분들은 1달러 정도 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회사 창업자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재벌 총수들인데 이분들이 왜 없냐면 박 PD가 얘기한 대로 이분들의 연봉, 보수,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가는 보수가 상징적인 1달러인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재벌놈들은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물론 그보다 조금 많이 받는 인물도 있긴 해요.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은 이런 분들보다는 많이 받아요. 근데 워런 버핏의 지난해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엄청날 것 같죠. 네. 근데 이 버핏의 지난해 연봉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4억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버핏이. 그럼 조원태가 더 많이 받네? 조원태가 버핏보다 6배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헐. 조원태가 버핏보다 6배나 경영을 잘합니까? 한 6조 배는 못할 것 같은데요. 6조 배를 못할까요? 아니 그런데 매우 궁금해요. 왜 버핏을 비롯해서 베이조스, 레리 페이지, 저커버그, 머스크, 잭 도시 왜 이렇게 적은 연봉을 받을까? 이들의 설명은 이겁니다.
오너는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사업을 키워서 성공하면 보상을 어디서 받습니까? 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급등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연봉이 이 베이조스는 1달러예요. 1달러인데 창업 20년이 조금 넘어 이 베이조스의 총 재산은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180조 원이에요. 이 연봉 받아서 챙긴 게 아니에요. 세계 1위의 자리에 사업이 커졌기 때문에 이 주식 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연봉을 받게 되면 직원들에게 줘야 될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 PD가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CEO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잘 나가는 CEO들 사이에서는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나는 사업을 잘 키워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주식 가치도 올라가고 또 배당도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네. 내가 연봉까지 챙기는 건 너무 쪼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연봉, 내가 안 받는 연봉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주식 가치 더 높이고 네. 그래야 배당도 더 많이 받고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의 미국 CEO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재벌놈들은 지들 챙길 거는 다 챙겨가고 그러니까 더 많이 챙겨가고 보수는 보수대로 받고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아니 배당도 적게 받으면 얘기 안 하겠어요.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챙기는 놈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월급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1,000억 원 이상 배당 챙기는 사람도 있고요. 하하. 이건 진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중과세가 아니라 이건 이중보수예요. 근데 이중보수를 왜 재벌 총수들만 이렇게 많이 챙겨갑니까? 예, 뭐 이쯤 되면 천민 자본주의도 아니고 이건 거의 노예 자본주의야, 노예 자본주의. 그렇죠. 게다가 이들 재벌 총수들의 이 보수 분포 제가 이거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점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요즘 밖에 나가기 좀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맞아요. 우리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기가 인터넷 쓰는데도 그런데요. 공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쓰시는데요? 통신사에서 공짜로 준 거 쓰는데요. 오래돼서 그런지 속도도 느리고 멀리 가면 안 터지는 데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림시 데벨롭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엄청 빠르고 기능도 많아요. 이야, 대박이네. 빨리 사러 가야겠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비결을 알고 계시죠? 지난번 경불진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흑사병 탓에 대학이 문을 닫아 고향집에서 생각할 시간이 늘어난 덕이다. 맞아요.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지 않고 주변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해요. 전염병이 나돌면 무서울 텐데 그걸 이겨냈다니. 그런데 뉴턴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요? 전염병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옷 세탁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군요. 맞아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 세탁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전통 덕분에 영국에서는 세제 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니곽스 세제를 경불진의 소중한 패널 장재영 대표님이 경불진 몰에서 판매하는 거군요. 니곽스 세제는 코로나19도 박멸하는 강력한 세정력에 그린피스도 인정한 친환경까지 일석이조입니다. 경불진 몰에서 사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20% 이상 저렴하니 일석삼조. 경불진 애청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이들 재벌 총수들의 이 보수 분포 제가 이거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점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뭐 물론 그렇진 않지만 이게 정규 분포처럼 가운데 몰려 있어. 이상하게 30억 원에서 40억 원 안팎에 이들 재벌 총수들의 보수가 모여 있어요. 재벌끼리에선 외형이나 계열사 합산 이익이 엄청나게 차이 나지만 보수는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작구나. 맞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눈치 봐가면서 단합해가지고 이게 표준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레벨이 비슷한 회사들끼리는 분명히 오너 단톡방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 아무튼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것도 짠 거 같아요. 이것도 단톡방에서 얘기했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 재벌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요구가 많은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할까? 야 그냥 우리 보수 절반만 받겠다고 선언해. 보수 올린 다음에 절반 깎으면 되지 않나? 다들 이런 얘기 같이 나누지 그렇죠. 않았을까? 이 마른 수건 짜내듯이 비용 줄인다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은 더 닥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여기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요. 일반 국민과 직원들은 개 돼지다.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나죠. 거기다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붙이고 싶어요.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나라로 미국이 꼽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도 덕분에 언택트가 대세죠. 그래서 언택트 기업들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렸죠. 베이조스, 머스크, 저커버가 이끄는 기업들.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이 올해 초만 해도 27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대요. 270억 달러 정도밖에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불과 8개월 만에 이 머스크의 재산이 4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 이 저희가 존경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있죠. 민주당 이번에 후보가 되셨으면 좋았을 네. 텐데 떨어지신 버니 샌더스 의원이 후보가 떨어진 다음에 좌절한 게 아니라 열심히 또 법안을 만들고 계십니다. 어떤 법안을 제출했는 줄 아세요? 코로나로 재산이 증가한 최상위 부자들에게 60% 세금을 매겨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미국인들의 의료비에 쓰자. 이런 멋진 법안을 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벌써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여기에는요. 마키 민주당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키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6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슈퍼부자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더 부유해지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 아니냐. 니네들이 세금 더 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하긴 하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부자들만 족친다. 부자들이 세금 다 내는데 부자들만 족친다라는 변화별 이 공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생각보다 적어요. 거의 없어요. 트럼프나 이쪽 보수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긴 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는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대상자인 베이조스, 머스크, 저커버그 당장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도 아직까지 반대는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찬성도 안 하고 있지만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들도 느끼는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호응이 높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거 얘네들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죽어가고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 슈퍼카를 타고 고급 파티를 열고 수백 원대 연봉 자랑을 한다면 이 부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 얘네들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진심이든 본심이든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줘야 이 베이조스나 머스크나 저커버그들도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 모르지는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한국 재벌놈들은 멍청해서 그걸 모른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왜냐? 이거 빤히 공시자료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걸 이런 식으로 속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고통 분담을 한다고 월급을 절반 깎겠다고 해놓고선 뒤에서는 월급을 2배 이상 올려버리는 이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칙한 행동을 한다는 거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또 그런 의심도 드네요. 얘들도 뭐 배울 만큼 배운 놈인데 모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죠. 내가 이런다고 니들이 어쩔 거야. 그러니까 별 수 있어? 맞습니다. 불매 운동이라도 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올리려고 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에게만 징벌적으로 증세하는 것이다 라고 징징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머스크나 저커버그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아니 그러면서 어떤 행동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구내식당에 나타나서 밥 먹는 코스프레나 하고 있고 말이죠. 뭐 갑자기 어디에 나타나 마스크 쓰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하지 말고요. 마네처럼 드록바처럼 코로나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을 달다 볶아서 성금 내는 거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뭐 이런 데에서 성금 내는 거 이 회장 이름은 나가는데 대부분 노동자분들이 낸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카나 강남 아파트 팔아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 돕겠다. 이런 재벌 총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절망적인 건 그런 거죠. 정의선이가 노동자 월급은 깎으면서 지 연봉은 올리면 현대차를 안 사면 되는데 그럼 기아차를 사야 될 텐데 같은 회사야. 그러니까 LG가 구강모가 지 연봉만 올려서 LG 세탁기 에어컨을 안 사면 되는데 삼성도 똑같은 놈들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매 운동을 하려고 해도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맞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예.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드리면 그래도 제 드래곤은 연봉을 안 받고 있다. 제 드래곤 대단한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드래곤이 왜 연봉을 안 받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저커버그나 앨런 머스크를 닮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말로만 제발 고통 분담이라고 떠들지 말고요. 진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내 재벌 총수 혹시 있으면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듣고 있는 재벌가 홍보실 사람들 말이죠. 태원이 형이 말이야 우리 방송에 딱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내 슈퍼카 팔아가지고 이웃과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태원이 형이 예. 차라리 제 친구 제 친구가 훨씬 날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태원이가 있는데. 전 뭐 원태나 뭐 정의선 이런 애들은 아예 싹수가 안 보일 것 같고 태원이 형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그래요?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간호협회 얼음조끼 1억 원, 집중호우 수재민에 1억 원, 어린이날이라고 또 1억 원, 굿네이버스에 또 1억 원,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3,500만 원, 양평군에 2천만 원. 뭐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올해만 다 합쳐봤더니 7억 3,500만 원. 오. 이 돈이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기부가 돼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알죠. 아이유. 맞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기부를 많이 해왔던 아이유는요. 코로나 이후에 자신도 활동에 큰 타격을 입어서 들어오는 보수가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기부를 더 늘려버렸어요. 예? 기존에도 알려진 것으로만 10년 동안 14억 원을 기부를 했대. 이야. 장난 아니죠. 적지 않은 돈을 기부를 했는데 올해는요. 그동안 한 것의 절반을 기부를 해버렸어요. 올해 상반기 동안만 7억 3,500만 원. 이야. 아이유가 최태원처럼 정의선처럼 보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기부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아 선수도요. 지난 2월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대구 경북 지역에 1억 85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서 지금도 알게 모르게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도 그동안에 기부한 액수가 10억 단위가 넘어간다고 하죠. 보수는 줄었지만 아이유도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부를 오히려 늘리는 거 그리고 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이게 진짜 고통 분담이라는 사실 국내 재벌 총수들은 왜 이걸 모를까요? 아이유와 김연아가 당신들보다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유 이걸 왜 얘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예. 아마도 설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설레. 재벌 놈들 중에 한 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40대 50대인데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뭐 재벌이니까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조 단위일 거 아니에요. 그 조 단위의 돈을 사회에 기부를 하는 거야. 한 놈이라도. 그러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놈이 단 한 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후손들도 그런 걸 몰라. 그냥 할아버지 아빠들이 사재를 그냥 불려나가는 것만 봐왔지 이거를 푸는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재벌들도 기부를 많이 한다라고 항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재벌들이 기부하는 것은 패턴이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만 기부를 하거든요. 네. 진짜 만해처럼요. 스마트폰 액션 깨진 거 들고 다니면서 자기는 스포카 필요 없어요. 강남아파트 필요 없어요. 이거 국민들 고통 분담하기 위해서 내놓겠어요. 이런 멋진 재벌 총수나 총수 자제분들 조만간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 1호가 누굴지 경불지는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